진청색 정장을 입은 정순이 회의실에서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나, 박정순입니다. 당신들이 무시한 그 청소부가 회사의 주인이에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수진이 울면서 사과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벽돌과 색바랜 페인트, 그리고 조금씩 기울어진 화분들이 이곳만의 정겨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이른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 어스름한 시간에 한 여인이 조용히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박정순, 올해 69살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청소 도구들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색바랜 청소복이 단정히 입혀져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복장으로 단지를 돌며 구석구석을 깨끗이 치우는 것이 정순의 일상이었죠.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청소 아주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정순은 청소를 하며 단지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바람에 떨어진 나뭇잎들을 쓸어 담고 쓰레기통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가끔 일찍 출근하는 주민들이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를 건네면 정수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투명인간처럼 여기며 지나쳤습니다. 정순아,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관리사무소 앞에서 경비원 김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순과 비슷한 나이의 김 씨는 이 단지에서 몇 안 되는 정순의 대화 상대였죠. 네, 경비원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찍 나왔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늘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거나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죠. 어르신, 나이가 있으시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얼마나 고된 줄 제가 잘 알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이니까 오히려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사실 정순에게는 이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 철수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가족을 위해 정순은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호는 현재 42살로 2년 전에 수진과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수진은 같은 회사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는 동료이자 부부였죠.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부서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직장인이었지만 아직 아이는 없었습니다. 딸 민주는 38살로 아직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며 정순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어머니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했죠.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를 위한 간단한 아침과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도 정순의 소중한 일과였죠. 민주는 학교 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머니를 혼자 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일찍 나가셨네요. 오늘은 좀 더 주무시지 그러셨어요? 민주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다, 민주야.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어. 너나 아침 잘 챙겨 먹어라. 정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더 벌어서 엄마가 일 안 하셔도 되게 할게요. 우리 민주가 얼마나 효녀인지 엄마가 다 안다.
하지만 엄마도 할 일이 있어야 보람을 느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 정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정순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 그 속에는 남편과 함께 세운 회사의 주식 증명서와 각종 경영 관련 서류들이 보관돼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정수는 조용히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민호와 민주조차 알지 못했죠. 정순이 청소부로 일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식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어머니의 희생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죠. 오후가 되어 정수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나섰습니다. 단지 곳곳을 다니며 청소하는 동안 정순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정수는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민주와 함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녀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갔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정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오빠네는 언제 한번 오려나요? 요즘 너무 뜸한 것 같아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도 바쁠 거야. 부장이라 회사 일이 많고 수진이도 마찬가지고. 부부가 모두 바쁘니까 이해해주자. 정순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이해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였죠. 하지만 정수는 이런 걱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정수는 서랍 속 서류들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 철수와 함께 일궈낸 소중한 유산이었죠. 언젠가는 아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정순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금요일 저녁,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정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엄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호의 목소리에서는 어딘지 모를 조심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민호, 오랜만이다.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수진이는 잘 지내지? 정수는 기쁜 마음에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엄마, 내일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이랑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정순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후 뜸해진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온다니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인지 모릅니다. 물론이지.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둘게. 민주한테도 미리 얘기해서 집에 있게 할게. 전화를 끊은 정수는 바로 민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주도 오빠 부부가 온다는 소식에 반가워했죠. 모녀는 그날 밤 늦게까지 메뉴를 정하고 장보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재료와 수진이 즐겨 먹는다고 들었던 나물들을 정성껏 골랐죠. 장을 보는 정순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오후 내내 정수는 부엌에서 정성껏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김치찌개도 끓였죠.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를 도우며 집안 곳곳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빠 내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민호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도 함께 오는데 소홀히 할 수 없잖니. 정순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저녁 6시 드디어 민호와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정수는 평소 입던 낡은 옷 대신 조금 더 나은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정순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성을 다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정순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딘지 모를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순의 소박한 차림과 오래된 집 분위기가 수진의 눈에는 어딘지 초라하게 보였던 것이죠. 어서 와라, 수진아. 오랜만에 보니까 더 예뻐졌네. 민호야, 너도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두 사람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정성에 감동하며 와, 엄마가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했지만 수진의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후 정수는 음식을 더 가져오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복을 입고 있었죠. 일을 마치고 온 뒤 요리하느라 바빠서 옷을 갈아입을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정순의 청소복 차림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참았던 말을 터뜨렸죠. 어머니, 제발 이런 옷 좀 벗으세요. 손님이라도 오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고 민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죠.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가 당황하며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모르세요? 어머니가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거 제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정수는 부엌 문간에 서서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정수는 애써 웃으며 식탁으로 돌아왔죠. 민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그 말 너무 심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아가씨, 나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체면의 문제라고요. 저희 부부가 회사에서 부장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소문이 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민호도 어머니의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너희한테 부끄러운 어머니가 되려던 건 아니었는데. 어머니, 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수진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민주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는 정말 모르시는군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민주야, 됐다. 정순이 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죠. 그날 밤 민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정수는 홀로 방에 앉아 서랍 속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철수와 함께 일궈낸 회사, 그리고 현재까지도 자신이 조용히 지켜오고 있는 사업.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진실을 드러내겠다고 말이죠. 민주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와 정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언니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다, 민주야. 수진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야.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정수는 여전히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계속 숨어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진실을 알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그날 밤 정수는 잠들기 전까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계속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는지 고민하며 밤을 보냈죠. 그날 밤에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진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청소를 나갔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친정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죠. 엄마, 정말 스트레스가 심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그게 정말이야? 아들이 부장까지 하는데 어머니가 청소 일을? 그러게 말이에요. 민호 오빠도 부장이고 저도 부장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체면이 말이 안 서요. 회사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죠? 수진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시어머니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어때? 이 대화는 곧 수진의 친정 지인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수진은 친한 동창 몇 명과 만나 또다시 같은 이야기를 꺼냈죠. 너희들은 시어머니가 어떠니?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수진이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친구 중 한 명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청소부라니. 체면이 말이 안 서죠. 우리 남편이랑 저랑 둘 다 부장인데 시어머니 때문에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봐 스트레스예요. 친구들은 수진의 말에 동조하며 각자의 시어머니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순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어 갔죠. 이런 소문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호의 회사에서도 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박 부장 어머니가 청소부래. 정말 부장까지 하는 사람 어머니가? 그러게 좀 의외인데. 민호는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죠. 회의 시간에도 민호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고 혹시 자신을 동정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죠. 점심시간에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혹시 내 어머니 얘기 들었어? 동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얘기? 아니야, 그냥.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친구 아니야? 민호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죠. 오후 내내 민호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퇴근길에 수진과 마주쳤을 때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오빠, 오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한 적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왜요? 회사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는 얘기가. 민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저는 그냥 친정 엄마랑 친구들한테만 조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어머니는 가족인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실망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무엇보다 자신이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한편 정수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만 며칠 전 수진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을 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나간 정수는 경비원 김 씨와 마주쳤습니다. 정순 씨, 요즘 좀 어때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가족 일로 조금 신경 쓰일 일이 있어서요. 정순이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가족 일이 제일 어렵죠. 특히 자식들 일은 더더욱. 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청소를 하면서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인 걸까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정수는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남편 철수와 함께 일궈낸 회사의 지분 증명서들, 그리고 각종 경영 관련 서류들. 이 모든 것들이 정순의 진짜 모습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계속 숨어서 지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수는 민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주야, 어머니가 정말 너희들한테 부끄러운 존재일까? 민주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인데요. 그래도 수진이 말을 들어보니까 아마 내가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민주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언니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정수는 딸의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날 밤 정수는 중요한 결심을 하기 시작했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까지는 좀 더 참고 기다려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순이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뿌린 소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퍼져나가고 있었고, 민호는 회사에서 점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서히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민호의 회사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어떤 이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민호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동료들이 자신의 발언을 들으며 어머니가 청소부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죠. 이런 생각들이 민호의 자신감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한편 수진도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목격하며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수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호 부부의 결혼 2주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겠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민호는 어머니와 마주 앉기가 부끄러웠고 수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얼굴을 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들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민주도 어머니를 도와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꽃까지 사와서 장식했습니다. 엄마, 오빠랑 언니가 올까요? 요즘 연락도 뜸하고.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올 거야. 우리 민호가 어떤 아이인데. 결혼 기념일인데 안 올 리가 없어. 정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민호 부부는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확연히 달랐죠. 민호는 어머니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수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결혼 2주년 축하한다. 정순이 환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맞았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정순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부터 수진이 평소 즐겨 먹는다고 했던 나물들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서 준비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식사를 하던 중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요즘 회사 일은 어떠니? 많이 바쁘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평소와 비슷합니다. 정수는 아들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진에게 관심을 돌렸죠. 수진아, 너도 부장일이 힘들 텐데 몸은 괜찮니?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수진은 정순의 다정한 말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때 정순이 부엌으로 가서 특별히 준비한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결혼 기념일인데 케이크 없으면 안 되지. 정순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수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수는 당황하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했어요. 어머니가 청소 일하신다고. 수진이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호도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봤고 민주는 화가 난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죠. 그래서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수진이 계속 울며 사과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미묘한 시선들과 민호의 어색한 태도가 모두 이해되었죠. 하지만 정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그만 울어라. 어머니가 화낸 거 아니야. 어머니. 수진이 더욱 울먹였습니다. 민호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때 민주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정말 심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이 민주에게도 사과했습니다.
정수는 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민주야, 그만해. 수진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번 일로 정순의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가족에게 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날 밤 민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정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민주야,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정순이 딸을 불렀습니다.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민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숨기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엄마가 상처받는 일이 계속 생긴다면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수는 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숨어 지내왔지만 결국은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엄마, 혹시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으신 건가요? 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다, 민주야.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하지만 엄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드러내겠다고. 아이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순이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예정이었죠. 정순의 인내심도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서 일어난 일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민호 부부 사이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에게 한 말과 행동을 후회하며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깊어졌죠. 그런 어느 날 수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가족 모임 하려고 하는데 민호랑 같이 와.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별일은 아니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자. 민호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와도 되고. 수진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시부모님은 다음에 모시고 올게요. 이번에는 저희만 갈게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토요일 저녁에 와. 전화를 끄는 수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토요일 저녁, 민호 부부는 수진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수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부와 언니,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민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서 와라, 민호야. 오랜만이네. 수진의 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분위기는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한참 후 수진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요즘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민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다. 그런데 말인데. 수진의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들었는데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면서.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죠.
이런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진의 형부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부장까지 하는데 어머니를 그렇게 두면 안 되지 않나? 체면상 좀 그렇지 않아? 민호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원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수진의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입장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잖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언니, 그만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수진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참을 필요 없어. 이건 당연한 얘기야. 청소부 시어머니라니. 이런 집안에 우리 딸을 보낸 게 실수였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민호가 벌떡 일어났죠.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씀은 듣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독이라니? 사실을 말한 건데. 수진의 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분입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그것은 어머니의 선택이고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민호의 당당한 모습에 수진은 놀랐습니다. 평소 온순했던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어머니를 보호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거든요. 민호야, 흥분하지 마라. 우리도 어머니를 나쁘게 말하려는 건 아니야. 다만 수진이가 힘들어하니까. 수진의 아버지가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습니다. 수진아, 집에 가자.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지만 남편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수진아, 너 어디 가니? 이 얘기 끝까지 해야지. 수진의 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민호 부부는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수진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죠. 오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말을 하지 않았다면.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니께 정말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정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된 민호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민호는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민주랑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엄마,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수진이가 어머니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수진이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텐데. 엄마, 제발 와주세요. 저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수는 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승낙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갈게.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늘 일을 계기로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는 단순히 생계를 위해 청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철학과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친정에서 벌어진 일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반성하게 되었죠.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정수는 민주와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나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엄마, 오빠가 무슨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민주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다. 하지만 민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 뭔가 결심을 한 것 같더라. 정순의 마음속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숨겨왔던 비밀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죠.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숙해졌다고 판단되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정순에게는 운명을 가를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과연 민호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정수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했죠. 다음 날 오후 정수는 약속 시간에 맞춰 민호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차림을 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죠. 정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간절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면서도 걱정되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온 수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죠. 민호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수진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정순을 맞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였죠. 거실에 앉은 정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 다 표정이 좋지 않은데. 민호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민호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제 수진이 친정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화가 났니? 어머니를 모독하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유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민호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친정 식구들이 어머니께 대해 정말 신뢰되는 말들을 했어요. 정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친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뻔한 일이었죠.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데? 정순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는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청소부 시어머니 때문에 딸이 창피하다고,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낸 게 실수였다고 했습니다. 정순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움트고 있었죠.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했니? 정순이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 모독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친정 식구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수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아, 이미 지나간 일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하지만 민호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정수는 아들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 숨겨왔던 비밀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죠. 민호야,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정순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엄마.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 있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민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순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무슨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가 계속 지켜온 것들이 있어. 하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 어머니. 수진이 궁금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을 듣고 보니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더 이상 어머니 때문에 너희가 상처받는 걸 볼 수 없어.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간직해온 비밀을 털어놓을 준비를 했죠. 민호야, 수진아. 어머니가 지금 하는 청소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게 아니야. 어머니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정순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일궈낸 회사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가 계속 지켜오고 있지.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의 최대 주주는 바로 어머니야. 지금까지 조용히 뒤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왔지. 수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회사의 주인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엄마는 왜 그런 일을?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어. 어머니의 돈이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거든. 정순의 설명을 들은 민호는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오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청소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그들의 성장을 기다려주신 분이었던 것이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수지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었다니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들 수 없었죠. 어머니,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어머니가 화를 낸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언제까지 이런 비밀을 숨기실 건가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머니도 고민이 많아.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럼 이제 진실을 드러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때 민호가 정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분이시고 당당하게 사셔야 해요. 정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이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정순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도 모르는 사이에 운명은 이미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예정이었거든요. 정순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정순은 여전히 진실을 완전히 드러낼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정순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죠. 수진의 친정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자. 민호랑 민호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와. 지난번에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있었으니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고 싶다. 수진의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엄마, 시어머니께서 오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해야지.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해야 해. 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께 또다시 상처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수진의 친정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면 거절하기도 어려웠죠. 엄마, 수진이 친정에서 다시 만나자고 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번 일로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내가 장소를 정하겠다. 내가 평소 청소하는 건물에서 만나자고 해라. 정순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그곳에서요? 이제는 모든 것을 보여줄 때가 됐어. 그 건물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겠다. 정수는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류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증명서, 경영권 관련 서류들,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각종 문서들이었죠. 이제는 진실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은 정순이 제안한 장소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청소하는 건물에서 만나자니 참 이상하네. 수진의 어머니가 중얼거렸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토요일 저녁 정수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청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죠.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와 민주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다르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민주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제야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민호도 어머니를 바라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고층 건물 앞에서 수진의 친정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형부와 언니, 그리고 몇몇 친척들까지 자리를 함께 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 수진의 형부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순이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에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어머, 이분이 정말 민호 어머니세요? 지난번과 너무 다르네요. 수진의 언니가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정수는 당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순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자고 해서 의아하셨을 텐데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하자는 건가요? 식당도 아니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정순이 건물 입구로 안내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였거든요. 정수는 모든 사람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청소하는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수진의 어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매일 청소하는 건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이 건물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회의실에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잡자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가방에 집중되었죠. 여러분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니 오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건물의 소유권 증명서였죠. 이 건물의 소유주는 바로 나 박정순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대 주주도 저예요. 당신들이 무시한 그 청소부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순이 내놓은 서류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수진의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모두 진짜입니다. 남편과 함께 세운 회사를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제가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말이죠. 정수는 차례로 다른 서류들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증명하는 문서들, 사업 실적을 보여주는 자료들, 그리고 현재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평가서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습니다. 제가 매일 이 건물을 청소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아이들이 진정으로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거든요. 부모의 돈이나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어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어머니를 청소부라고 무시하고 창피하다고 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수진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했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몰라봤는지.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정순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수진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의 형부와 언니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머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형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수는 무릎 꿇고 있는 수진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일어나라. 어머니가 화를 낸 게 아니야. 다만 이제는 서로를 제대로 알았으니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회의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라.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단다. 그날 저녁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었고 가족들은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야 엄마의 진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네요. 정수는 딸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제 정수는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순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자신들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죠. 진실이 드러난 그날 이후 정순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마다 청소복을 입고 나갈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정순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회사 회장이자 건물주로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죠. 엄마, 정말 신기해요. 엄마가 이렇게 달라지실 줄 몰랐어요. 민주가 정장을 차려입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민주야,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다만 때가 되기를 기다렸을 뿐이지. 정순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회사에서도 정순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뒤에서 조용히 회사를 이끌어왔던 진짜 리더이자 건물의 소유주가 드디어 전면에 나선 것이죠. 직원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정순의 탁월한 경영 능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부장으로서의 경험도 있었지만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진정한 리더십은 차원이 달랐죠. 엄마, 그동안 어떻게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민호가 회사 업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민호야,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함께 하니까 훨씬 든든하다. 정수는 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수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된 후 정순에 대한 존경심이 날로 커졌죠. 매주 시댁을 방문해서 정순을 도우며 진정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수진이 정순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너는 민호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순은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에 흐뭇해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가족들도 정순에 대한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특히 수진의 부모님은 정순을 만날 때마다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죠.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몰라봤다니. 저희도 자식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은 정순을 만날 때마다 사과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잖아요. 정순은 관대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청소 아주머니라고 불렸던 정순이 사실은 대기업의 회장이자 여러 건물의 소유주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주민들이 경외심을 표했죠. 정순 회장님, 안녕하세요. 평소 정순을 무시하던 주민들도 이제는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경비원 김 씨는 정순의 정체를 알고 나서 더욱 놀랐습니다. 정순 씨, 아니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그동안 무례했던 건 아닌지. 김경비원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앞으로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정순은 여전히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에게 가장 큰 변화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숨어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가족들 사이의 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민호는 이제 어머니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어머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20년 동안 혼자서 회사를 이끌어 오시면서도 저희에게는 한 번도 자랑하지 않으셨거든요. 민호가 동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도 학교에서 어머니에 대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본보기가 되죠. 어느 따뜻한 봄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주 아가씨, 그리고 오빠.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저 임신했어요. 이제 12주가 되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가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수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글썽였고 민호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수진아. 민주가 기뻐하며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수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가 드디어 첫 손주를 보게 되는구나. 어머니, 건강한 아이 낳아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손주로 키우겠어요. 수진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렸는지 몰라. 이제 우리 가족이 더욱 완성되는 것 같다. 정순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민호도 감격했습니다. 엄마, 이제 어머니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는 거네요. 어머니가 읽어놓으신 모든 것을 물려줄 수 있겠어요. 아이는 아이대로 키우자. 무엇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해. 정수는 현명한 할머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 철수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잘 자랐어요. 민호도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었고, 민주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주까지 생길 예정이에요.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정순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인내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죠. 민호와 민주 수지는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었고, 가족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정수는 다시 한번 그 아파트 단지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 도구가 아닌 산책을 위해서였죠. 주민들은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고 정수는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경비원 김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더욱 밝아 보이시네요. 곧 할머니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정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정수는 벤치에 앉아 단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자신의 마음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새로워졌죠. 나는 같은 길을 걸어도 세상은 이제 나를 다르게 본다. 그리고 내 아이들은 더 당당해졌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손주에게는 겸손함과 동시에 자부심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이죠.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정수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고, 이제 정수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날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